숙제를 안 하면 기각이 돼요. 회생을 안 시켜주겠다는 거예요. 숙제를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개시가 나고 인가가 나겠죠. 그러니까 숙제를 꼼꼼하게 잘 하셔야 돼요. 안녕하세요, 김윤성 변호사입니다. 이거는 어찌 보면 회생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동영상이고, 회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알아놓으면 좋은 그런 동영상입니다. 오늘은 보정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. 일단 보정명령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보정명령이 왜 나오는가 라고 하면, 궁금해하는 것들을 보정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이거 좀 보정하세요, 그러니까 고치라는 얘기예요. 그게 보정명령이에요. 그게 왜 나오느냐? 알고 싶은 게 있으니까,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게 있으니까.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상담을 하는 걸 들어봤을 때 보정명령에 대해서 숙제라는 거예요. 숙제. 저희가 회생계획안을 작성을 하고, 그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보정명령들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. 회생위원이 신청자한테 숙제를 내주는 거야. 신청자들 다 어른이잖아요. 과다채무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법원이 내주는 숙제를 꼼꼼하게 하시면 돼요.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. 숙제를 안 하면 기각이 돼요. 회생을 안 시켜주겠다는 거예요. 숙제를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개시가 나고 인가가 나겠죠. 그러니까 숙제를 꼼꼼하게 잘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 숙제에는 항상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. 기간이라는 게. 통상 보정명령은 보름 정도의 기간을 줘요. 송달받은 뒤로 보름 정도. 예컨대 집을 하나 갖고 있는 의뢰인이 있다고 쳐봐요. 시세가 2억이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집은 시세가 2억 5천이거든? 너 왜 이걸 2억이라고 했어? 근거를 대든가 아니면 2억 5천으로 수정을 해. 라고 보정명령이 내려왔으면, 실제로 이 집은 2억이다. 아니면 우리 집은 1층이다. 아니면 우리 집은 위치가 엄청 안 좋거나 아니면 북향이라서 다른 남향 2억 5천보다 훨씬 싸다. 이런 식으로 왜 이걸 내가 2억이라고 적어놨는지에 대해서 보정명령을 기한 내에 2주 아니면 통상 1주 이 내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. 누가 제출하냐? 대리인이 제출하겠죠. 저희가 이러이런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. 2주 안으로 꼭 내야 되니까 한 3, 4일 안으로 자료를 주세요 라고 하면,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법원 양식에 맞게 법리적으로 풀어서 법원에 제출을 하는 거죠. 보정명령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3가지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.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, 최근 대출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세요. 어떤 게 최근 대출입니까?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, 통상적으로 저희가 최근 대출을 1년 정도, 회생 개시 신청서 제출을 한 날로부터 1년 정도 요 안에 있는 거는 통상 최근 대출로 본단 말이에요. 상담을 하다 보면 최근 대출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최근 대출의 어떤 비중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, 거기서도 최근 대출이 많으면 안 해줘요. 회생도 마찬가지예요. 개인회생도 최근 대출이 많으면 청산가출을 넣으라 그러든가,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갚아라 라고 한다든가, 아니면은 이 최근 대출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물어봐요. 되게 꼼꼼하게. 내가 회생을 염두에 두고 내가 빌릴 수 있는 모든 돈을 빌린 다음에 안 갚겠다고 하는 거야. 채권자 입장에서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도박을 했다거나 주식을 했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건 다 갚으라고 해요.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를 넣을 때 최근 대출이 있으면 최근 대출이 얼마 있고 그거를 언제 어떻게 썼다라고 저희가 간략하게 적어서 제출을 해요. 오케이, 2천만 원 한꺼번에 쓴 거 아니면 2천만 원에 대한 사용 내역을 세분화해서 딱 다 설명을 하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럼 2천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어디다 썼고, 50만 원은 어디다 썼고, 200만 원은 어디다 썼고, 이런 거 싹 다 적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이 뭐냐면, 재산 처분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통상 1년치는 무조건 봐요. 3년치, 5년치 이런 거 보통 제출하라 그런단 말이에요. 국세, 지방세 이런 거 세금 완납 증명서 연도별로 이렇게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. 2015년에 200만 원 내고 2016년에 200만 원 냈는데 2019년에 와서 갑자기 세금을 안 냈어. 그럼 뭐야? 재산을 판 거잖아요. 왜 팔았는지, 판 돈을 어디다 썼는지, 그런 거 상세하게 물어봐요. 회생하기 전에 내가 가진 재산 싹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하고 나 돈 없으니까 못 갚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 못됐잖아요.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잖아요. 회생이라는 건 못된 사람들 구제해주는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. 시과 관련해서도 많이 보정이 나와요. 나는 그 처분 가치가 2억인 집에서 1.8억은 대출로 땡겼습니다. 그러면 내 재산은 2천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, 회생위원님이 KB국민은행하고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2억 5천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 1층인데요? 우리 집 북향인데요? 그런 거 있잖아요. 이 집이 2억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로 물어보는 게 소득증빙이에요. 소득증빙. 소득증빙은 회사를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은 소득증빙하는 게 어려움이 뭐가 있겠어요. 여태까지 계속 그 급여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데,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,
회생을 신청하기 바로 전에 직장을 잡아가지고 그 직장에서 첫 달 들어온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를 산정을 하고 변제금이 결정되는 경우, 야 너 이렇게 버는 거 알겠는데 너 개인회생하려고 일부러 급여 줄여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야? 통상 3개월 내라 그래요. 소득증빙에 게시 안 내준 거야. 소득증빙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보정이 또 뭐냐면요, 이거예요. 내가 250을 벌었어. 근데 갑자기 회생 들어가기 전에 회사를 바꿔버린 거예요. 150 받는 회사를 바꾼 거야. 아, 나는 1인 생계니까 최저생계비는 100만 원입니다. 그리고 내가 갚을 수 있는 돈은 50만 원밖에 안 돼요. 50만 원씩 36개월 라고 회생계약을 제출하면 회생인 입장에선 야, 너 이만 지금까지 계속 250 받았는데 무슨 갑자기 회생 직전에 와갖고 150만 원 받는다고 소득을 갑자기 100만 원이나 뚝 떨어뜨린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회생 신청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떡해?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.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. 그건 사유가 없으면 250만 원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. 아니면 조건부 인간이에요. 조건부 인간. 그게 뭐냐? 그래, 너 150만 원 알겠어. 인간해줄게. 다만 너 매년 너 급여 변동사항을 나한테 얘기해. 보통 7월달 정도에 그 급여 변동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. 입증 자료를. 그런 경우는 조건부 인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리고 보정에 애를 먹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. 정말로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.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상실하고 내가 구해봐야 요 정도밖에 못 구한다.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그걸 억울하지 않게 충분히 소명을 해야죠. 오늘 보정명령이 왜 나오는가, 이런 거 보정명령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는데 항상 그렇듯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. 보정명령이 왜 나오는가? 법원이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. 내가 낸 회생 개시 신청서가 뭔가 좀 부족해. 내가 이걸 뭔가 알아야지 개시나 인가 내줄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 이것 좀 알려줘 라고 하는 게 보정명령이에요. 보정명령이 뭐냐? 쉽게 얘기하면 숙제 같은 거예요. 내가 개인회생을 개시, 인가받기 위해서 법원이 나한테 내주는 숙제예요. 이것 좀 더해와, 이것 좀 더해와, 이것 좀 더해와. 예, 그 기한 내에 이 숙제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혼내요. 어떻게? 너 회생 안 시켜줘.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은 숙제 같은 거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대리인 사무실에서 도와드릴 거고 기한 내에 내셔야 돼요. 기한 내에 안 내면 폐지나 기각이 납니다. 자주 나오는 보정명령 말씀드렸어요. 최근 대출 어디다 썼는지, 왜 받았는지, 최근 대출에 관한 소명이 정말 자주 나와요. 그리고 최근 대출이 아니더라도 돈을 어디다 썼냐, 네 3년간의 통장 내역에서 100만 원 이상 쓴 거 사용처 다 소명해라, 50만 원 이상 쓴 거 다 소명해라, 이렇게 나와요. 심할 때는 10만 원 이상 쓴 것도 소명하래요. 근데 어떻게 알아? 10만 원 어디다 썼는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. 어쨌든 소명하래요. 소명하셔야 돼요. 두 번째 뭐냐면 재산 처분 내역, 요거 많이 나와요. 너는 왜 이 재산을 처분했냐, 누구한테 팔았냐, 판돈을 어떻게 했냐,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세 번째가 뭐냐면 소득증빙. 소득증빙은 새롭게 직장을 가져서 급여가 나오신 분들도 뭐 3개월치, 6개월치 꾸준히 벌 수 있다는 거를 소명해라. 그 다음에 내가 개시 내줄게. 이런 그 보정도 있고요. 많이 벌다가 갑자기 소득이 줄었을 때, 뭐 적게 벌다가 확 늘어나는 거는 뭐 빚 많이 갚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, 많이 벌다가 소득이 확 줄었을 때 이런 경우는 보정령이 나와요. 그러면 아, 제 몸이 아파서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망해서, 아니면은 그 이전에 벌었던 게 내가 보너스가 엄청 나와가지고 많이 번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내가 이거였다. 이런 것들을 소명을 잘 하시면 돼요. 이렇게 보정명령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고, 어떤 보정명령이 나올지에 대해서 그 상담을 통해서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.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죠. 엄청 힘들고 재판도 안 열려요. 심지어 과다채무나 이런 것도 솔직히 요즘 되게 많아요. 어쨌든 간에 빚이라는 건 끌어안고 있어 봐야 아무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과다채무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